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미국 4대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이 1% 하락, 그리고 S&P 500이 0.67% 하락, 그리고 소형주 지수인 러셀 지수는 0.31%로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해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선물 지수에서는 나스닥이 장 전에 2%가량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긍정적인 것은 장중에 이렇게 바이 더 딥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락폭을 상당히 줄였다라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애플이 3%로 가장 많이 빠졌고요. 맥세븐 주식을 중심으로 빠진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은행주가 많이 빠졌다. 나머지 업종들은 사실 약간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맥세븐 주식 중에서도 테슬라는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여서 0.5% 하락에 그쳤고요. 애플이 3%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애플부터 보시면 트럼프가 애플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물론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제조하는 거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플의 생산, 아이폰의 생산을 미국 내에서 하는 것을 유도하겠다라는 사실은 좀 현실과 좀 동떨어지는 얘기를 하면서 애플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에도 이런 얘기를 적용해야 된다. 삼성에도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에 특히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6월 1일자로 부과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사실 주가 하락을 촉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는 말은 사실은 일종의 레토릭, 수사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좀 읽고 오히려 저가 매수세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에도 중국의 80%의 관세가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30% 부과하는데 그쳤다는 사례가 있었죠. 이후에도 이렇게 약간 수사적인 표현을 통해서 관세 협상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어떤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EU와 미국 간의 어떤 관세 협상은 지금 좀 상당히 정체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진전이 없다. 그리고 EU 자체가 사실 여러 나라의 어떤 연합이기 때문에 개개의 국가의 어떤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서 진전이 좀 어려운 교착 상태에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의 발언과는 달리 어제 블룸버그와 베센트 재무장관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일종의 소방수 역할을 하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의 발언과 상당히 대조적으로 앞으로 수주 내에 대형 관세 협상이 곧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앞으로 몇 주 내에 대형 무역 합의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중국과도 관세 유예를 시행 중이지만 대면 협상도 재개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U와의 어떤 관세가 교착 상태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특히 독일 정부의 어떤 새로운 신임 메르츠 총리 하에서 상당히 독일이 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EU와의 협상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 더 딥 어떤 저가 매수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유입이 된 것이고요. 사실 부정적인 뉴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맥세븐의 어떤 전문 애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댄 아이브스가 어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350달러에서 무려 500달러로 상향을 했는데요. 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비슷하게 자율주행과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의 어떤 골든 에이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황금기가 돌아오고 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뉴스는 사실 신규 원전에 대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트럼프가 발동을 했는데요. 앞으로 25년 후에 원자력의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 원전이 그동안 상당히 가동되는 게 상당히 더뎠는데 신규 원전의 가동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컨스텔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20% 넘게 상승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상당히 상반되는 추이를 보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어제 워런 파이스라는 314이라는
금융기관의 파운더죠.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에 어떤 미국의 어떤 그런 센티먼트가 아주 나쁘지는 않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불리시하다. 강세장이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재까지 아직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뛰어드는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주저하던 기관의 매수세가 앞으로 더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다. 그래서 강세장의 어떤 뷰를 유지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워런 파이스가 기술적인 어떤 테크니컬 분석에 의해서는 매우 강세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투자자와 펀드들이 아직 랠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아직 그 주가가 아직은 어저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스닥인데 최근에 한번 3% 정도 하락을 했지만 아직 여기 보시면 200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200일선에 아직 닿지 않아서 앞으로 이제 200일선과 전고점 사이를 좀 횡보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한다고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S&P 500 기준으로 봐서도 200일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반등할지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발언과 관세 협상에 좀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트럼프가 관세 협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음에도 상대적으로 사실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것은 반대로 역설적이게 사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관세에 대한 악조건이 나오면 정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200일선을 좀 아직은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또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을 했다가 지금 다시 급락을 하면서 10만 8천 선을 지금 사수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상당히 주요한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만 8천을 앞으로 한 1, 2주 내에 지켜낸다면 앞으로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전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10만 8천 정도에서 상당히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뉴스는요. 타이거 21이라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단체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단체인데 전 세계의 어떤 주요 자산가들 주로 이제 1억 달러 이상의 투자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래서 수천 명의 울트라 하이 넷월스를 가진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수천 명의 자산가들의 모임인데 인당 거의 1,몇백억 이상의 투자 자금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최근에 과연 비트코인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전체 멤버들이 대부분 1에서 3% 자기가 가진 자산의 1에서 3% 정도를 크립토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한 10억에서 3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주목할 만한 건 그런 거예요. 초부유층이 아직 비트코인에 상당히 많이 투자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거 21의 회원들은 아직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에서 3%만을 암호화폐에 할당하고 있지만 사실 일부 회원은 훨씬 더 높은 비중을 투자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인 구성은 자산의 한 30%는 사모펀드, 30%는 부동산, 그리고 한 4분의 1 정도는 상장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현금 또는 금 같은 또는 헤지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뛰어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 성과가 높은 그런 걸로 이어지면서 장기 투자자들의 신념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비트코인은 주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선호된다.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얘기라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타이거 21의 어떤 고객 자산가들, 이분들은 이제 자기의 포트폴리오에 한 10에서 20%만 투자해도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더 투자를 늘린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다음 주에 좀 중요한 어떤 발표가 있는데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있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장 끝난 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정도에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있고요. 엔비디아의 결국에는 이 실적 발표가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맥7 주식이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주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참고로 미국의 증시가 휴장하게 됩니다. 베테랑스 데이이기 때문에 휴장하게 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장 막판에는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월요일까지 휴일이 금토일, 토일, 월 3일이기 때문에 막판은 좀 신중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장이 상당히 견조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견조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